어젯밤 동부 아산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로 차량이 불에 타고 탑승자 5명이 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산 시민의 식수원인 회화댐 상류에서 폐기물로 추정되는 다량의 검은 흙이 발견됐습니다. 어제 실시된 수학능력 시험에서 울산에서도 수험생 2명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울산시가 지역항공사인 가칭 에어울산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6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내일 밤 늦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는 일요일 그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어젯밤 아산로 양방향에 1시간가량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차량 타이어가 터지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중앙선에 있던 벽돌 파편이 반대편 도로에 넘어가서 2차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그랜저 승용차가 까맣게 불탄 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차량을 견인하고 수습 작업을 벌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젯밤 10시 10분쯤. 명촌 방향 아산로 3차로를 달리던 54살 김모 씨의 오피러스 차량 타이어가 터지면서 2차로를 달리던 48살 이모 씨의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랜저 차량은 중앙선 화단과 부딪힌 뒤 갓길 가로등을 들이받고 뒤집어져 불탔습니다. 이 사고로 중앙선 화단에 쌓여있던 벽돌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2차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마주오던 택시와 트럭이 벽돌과 부딪혀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5명이 다쳤고 양방향 도로가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도로 튀면서 넘어가가지고 저런 안고만 두다가는.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울주군 언양읍의 한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불이 나 오토바이 30대를 태우는 등 소방서 주산 1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뒤에서 연기를 봤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의 식수원인 회화댐 상류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로 보이는 흙이 다량으로 나왔습니다. 폐기물인지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며 방치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 예보된 비에 식수원 오염이 우려됩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울산과 경남 양산시 경계인 웅상읍 용당리 회야강 상류. 하천 정비공사 현장에 시커먼 흙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강폭을 넓히기 위해 하천 주변을 파헤치던 중 발견된 겁니다. 3m인데 묻힌 거는 한 1m 정도 묻혀 있어요. 묻어 있는 걸 갖다가 모으는 거를 갖다가 한쪽으로 좀 모아놔. 땅 속에 묻은 지 10년 정도 된 걸로 추정됩니다. 흙더미 속에선 폐비닐과 폐건축자재 등이 발견되고 악취까지 진동하는 점으로 미뤄 누군가 폐기물을 파묻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미 상당량이 하천바닥 평탄용으로 사용된 걸로 추정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경남도청은 이곳에 대해서 공사 중지 명령만 내렸을 뿐 다른 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덮개 등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아 이번 주말 비가 내릴 경우 울산 시민의 식수원인 회야강으로 침출수가 그대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커먼 흙이라서 보기가 그래서 그렇지 지금 성분 검사를 안 해보고는 이게 폐기물도 아니다 단정 짓기가 힘든 상태지. 경남도청은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으며 폐기물로 밝혀질 경우 폐기 처리하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어제 치러진 수능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수시 모집 증가로 울산 지역 수험생 결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자 수험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고생했다는 가족들의 격려와 큰 짐을 내려놓았다는 안도감에 대부분 표정은 밝았습니다. 시험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대체로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소리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사탐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한국 지리가 특히 어려웠고요. 나머지는 지난해랑 좀 비슷비슷했는데 언어 영역이 조금 지난해보단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수능 출제 본문은 영역별 만점자를 1%대에 맞추기 위해 무난하게 출제했다고 밝혔지만 언어를 제외하고는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수리는 가와 나가 모두 어려웠고 외국어도 약간 어려웠으며 나머지 과목도 까다로운 문제가 섞여 체감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올해 대학 입시에도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 제일 유리한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능에 대한 정확한 가채점을 바탕으로 수시가 유리한지 정시가 유리한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올해 울산 지역 수험생 15,000여 명 가운데 12.05%가 응시하지 않아 결시율이 사상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수시 모집 비율이 62.9%로 늘어난 데다 전문대학도 충원 합격자까지 정시 지원을 금지하도록 바뀌면서 응시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수시 2차와 정시 모집이 곧바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정확히 가채점을 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입 전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어제 실시된 수학능력시험에서 울산에서도 수험생 2명이 선택과목 응시 위반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한 수험생은 4교시 탐구 영역에서 3개의 선택 과목을 30분씩 차례로 풀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2개 과목을 동시에 풀었고 또 다른 수험생은 4교시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의 순서를 바꿔 응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해당 수험생들이 선택 과목은 한 과목씩 차례로 풀어야 한다는 지침을 어겨 부정행위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식조리원 등이 소속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 하루 파업을 벌이기로 해 울산에서도 일부 학교의 급식 차질이 예상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번 파업으로 235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월봉초등학교 등 6개 학교가 오늘 하루 급식을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는 급식 종사자 500여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가 교육감의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오늘 파업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긴축기조 속에 올해보다 2.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선 문수 경기장 관중석 3층에 유스 호스텔을 짓기 위해 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장미원 확장 등 울산대공원 시설 개선 사업에도 모두 4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수소타운 조성에 18억 5천만 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건립에 18억 원 등 모두 30개 새 사업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내년도 살림으로 올해보다 2.5% 증가한 2조 5,491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긴축 기조를 유지했지만 복지와 R&D 분야는 예외로 했습니다. 경상경비는 감축 내지 동기를 하고 성장 동력과 관계되는 R&D 투자, 그다음에 우리 맞춤형 복지와 관련되는 예산은 대폭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은 울산 야구장 건립에 116억 원,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센터 47억 원, 태화루 44억 원, 범서도서관 20억 원, 중부소방서 이전에 63억 원 등입니다. 울산대교 500억 원, 옥동농소관도로 618억 원,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 70억 원, 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 건립에 3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시의회 의사당 증축 예산 27억 8천만 원도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울산시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4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울산시가 지역항공사인 가칭 에어울산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설립추진위원회도 조만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항공사가 설립되면 경제성이 있는 김포와 제주, 인천 등 국내선에 우선 취항한 뒤 중국, 동남아 등 국제선으로 확대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석유공사 임직원들이 울산 지역 농촌마을에서 현장 체험을 실시합니다. 석유공사 전 현직 임원 60여 명은 어제와 오늘 울주군 금곡마을과 협성농장, 북구 금림농원과 울산 F팜 등에서 선인장 심기와 버섯 재배, 그리고 무화과 재배 등을 체험합니다.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전용 해치백 모델인 HB20이 브라질 자동차 전문지가 뽑는 브라질 올해의 차로 선정됐습니다. HB20은 혼합연료 차량의 판매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소형 해치백 모델입니다. 경남은행 울산본부가 울산 지역 수험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오는 22일 2013학년도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3학년도 대입 특징과 주요 대학의 입시 전형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참가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울산시와 무역협회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2012 아부다비 국제오일 가스산업전에 북일 인토트 등 중소기업 6개사를 파견합니다. 울산시는 이들 6개 중소기업에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 그리고 운송료와 통역비 등을 지원합니다. 내년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기준 시가가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릅니다. 국세청이 내년 전국 오피스텔의 기준 시가를 3.17% 올린 가운데 울산은 7.9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울산 지역 상가 기준 시가도 내년부터 0.97%가 올라 대구 1.52%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주들 간의 갈등으로 전통시장 한복판에 철벽이 생겨 상인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시장이사회가 이 철벽을 철거했습니다. 중부 학성새벽시장이사회는 개인 사유지이긴 하지만 통행료를 맞는 철벽으로 인해 시장 전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지주 동의 없이 일단 철벽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역의 배꼽에 해당하는 지리적 중심점이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백천마을 뒤편 산 38의 육지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하는 지적 제조사의 측량 기준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곳을 상징화하거나 관광자원화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남산에, 광주시는 서구 치평동에, 경기도는 한반도 지도의 중심이 되는 연천군 정고급에 각각 지리적 중심점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현대가 내일 저녁 문수경기장에서 열리는 아시아 클럽 축구 챔피언전에서 승리하면 최소한 27억 원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현대는 또 상대팀인 사우디 알아흘리에 지더라도 준우승 상금 8억 원을 받게 됩니다. 울산현대가 이번 경기에 이길 경우 오는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피파 클럽 월드컵 출전권도 얻게 돼 최소한 11억 원의 출전료를 추가하게 됩니다. 울산현대는 결승전을 앞두고 내일 오후 울산 현대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